수학의 2의 1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를 다룰 거냐면 적분에 대해서 새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까지 저희는 미분에 대해서 많이 했죠. 극한을 가지고 미분까지 하는 걸 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는 적분을 들어갈 것입니다. 적분의 이 챕터는 이름은 적분이지만 결국은 적분의 정의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정의를 하게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정적분, 그리고 정적분의 성질, 그 다음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한 다음에 부정적분의 성질을 하고, 여기 부정적분의 정의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추한적분까지 하는 게 여기에 일이겠습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 정적분이 왜 나왔는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면적을 구하려고 나왔어요. 도형의 면적을. 그래서 평면 도형의 면적을 먼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그 방법이 우리는 구분구조법이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는 착안을 해서 리만 합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리만 합에 의해서 면적을 근사하는 방법을 하고, 그것이 바로 정적분의 정의라는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면 도형의 면적에 대해서 이제 구분구조법이라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분구조법이라는 것은 도형을 잘라서 기본 도형으로 자르는 거예요. 제일 자르는데 어떤 도형? 기본 도형으로 자르는데, 기본 도형이 뭔지 금방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면적을 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입니다. 뭐가 생각나요? 삼각형? 사실은 사각형이 더 여러분은 빨리 되죠. 직사각형 되면은 밑면 곱하기 높이, 삼각형은 그거의 반. 그래서 기본 도형은 직사각형과 삼각형이 되겠어요. 그렇게 기본 도형으로 잘라서 그 기본 도형의 넓이로 원래 도형의 넓이를 근사시키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처음 구상한 생각한 사람은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죠. 기원전 287년에서 212년까지 살아온 그리스의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굉장히 일화가 많지요. 이분이 지금과 같은 방법을 그리스 시대 때 고안을 했고, 이분은 많은 논문을 남겼습니다. 그 논문 중에서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금의 많은 개념을 그리스 시대 때 가져왔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쓰고 있다는 사실이. 아르키메데스의 방법,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원의 넓이를 내고 싶었죠. 반지름이 1인 원에 내접하는 96각형, 내접하는 96각형과 외접하는 96각형을 그린 거죠. 우리는 여기 몇 각형 그렸죠? 육각형 그렸습니다. 내접하는, 요 그림에서는 내접하는 육각형, 이 빨간색이죠? 외접하는 외접 육각형이 파란색입니다. 밖에 거 육각형을 그리고요. 내접하는 요 면적을 구해내는 거죠. 3.1408 이렇게, 외접하는 96각형일 때는 3.1428 이렇게 대강 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그 사이에, 자, 내접 96각형과 외접 96각형 사이에 우리는 원이 있죠. 원의 반지름이 원이 있죠. 그래서 이 원은 3.1408보다는 크고 3.1428보다는 작은데, 그래서 우리는 3.14로서 약 3.14다.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가 3.14라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아르키메데스가 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파이죠. 파이는
넓이로서 각을 내는 거죠. 반지름이 원의 넓이로서. 다음 그래서 구분구적법을 정확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평면도형 S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구분구적법인데 아르키메데스에서 처음 얘기가 됐죠. 기본도형인 직사각형으로 면적을 근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더 작은 직사각형으로 근사시킬수록 S의 면적이 원래 면적이 원래 면적의 근사값을 더 가깝게 구할 수가 있죠. 아까 요 얘기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본도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겠어요. 우리는 면적을 이렇게 평면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다각형의 넓이를 내는 거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인 경우에 곡선인 경우에 평면도형의 면적을 내는 걸 하겠어요. 평면도형의 면적을 내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첫 번째 다각형, 두 번째 곡선인 도형,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각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각형 중에서 면적을 내기 가장 쉬운 도형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R이 있으면 이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기본 도형은 삼각형입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그쵸? 요게 B에 해당되는 거예요.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일반적인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한 변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예를 들어서 사각형은 두 개 삼각형의 개수가, 그쵸? 오각형은 세 개, 즉 N각형은 지금 n 빼기 2개의 삼각형으로 내고, 이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이라는 걸 아니까 구해서 원래 다각형 P의 면적 A는 삼각형, 이게 지금 육각형이죠. 육각형에서 삼각형 4개의 합으로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구분구적법 두 번째로 변이 곡선인 도형,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에 대해서 어떻게 면적을 낼까? 이것은 이 변이 곡선인 부분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된 경우에 해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직선인데 선분인데 한쪽이 이렇게 곡선이에요. 그 곡선은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y 이꼴 x제곱, y 이꼴 x제곱인 요 S의 면적을 내보는 거죠. 그 S의 면적을 이런 식으로 근사시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정의역을 이렇게, 여기선 중요한 점이 첫 번째가 함수니까 다른 한 변은 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는 곡선이고 이 곡선은 함수인데 그 중에 다른 한 변이 함수의 정의역이어야 돼요. 여기다.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정의역을, 얘를 어떻게 직사각형의 합으로 나누냐면 정의역을 이렇게 나눕니다. 꼭 같은 등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지금 4분의 1 등분한 거죠. 정의역이 길이가 1이니까. 그래가지고 요게 밑변이고 정의역이 밑변입니다. 요걸 갖다가 잘게 자른다. 그래서 이것이 정의역이 바로 밑변이 되는 거죠. 밑변이 되고, 그리고 높이가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의 함수값. 그렇죠? 이게 작은 직사각형의 면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S는 대강 요거 4개랑 같더라.
요거의 면적을 T1, T2, T3, T4 거의 요거랑 근사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직사각형의 면적은 항상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 걸로 근사한다 라는 얘기죠. 자, 다시 정확하게 좀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정의역을 직사각형의 변으로 하고요. 정의역을 한 변으로, 밑변으로 합니다. 직사각형에. 그래서 1. 정의역을 잘게 분할하는 게 중요하죠. 잘게 나눈다. 그래서 이 정의역을 직사각형의 밑변으로 하죠. 그래서 자, 첫 번째 1. 이렇게 기본 세팅이 뭐냐면 한 변이 곡선이면 그 곡선은 함수예요. y = fx고 그 다른 한 변도 마주보는 한 변이 f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 변은 굽어진 한 변은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고 나머지 마주보는 한 변은 함수의 정의역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럴 때 첫 번째 정의역 A, B를 잘게 나눈다. 잘게 나누죠. 이렇게. 이건 지금 n개로 나눈 거죠. n개. x0에서 x1, x1에서 x2, x2에서 x3 이렇게 해요. n개로 나눕니다. n개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하나가 직사각형의 밑변이 돼요. 밑변, 거기에서 얘를 여기 요 사이에 있는 하나의 값인 t1 스타, x1 스타. x1 스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x0하고 x1 사이에 있는 거예요. x2 스타는 어디에 있는 거죠? x1과 x2 사이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의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요 직사각형의 합이 바로 이 s를 근사시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n개의 직사각형인 거죠. 면적은 각각 면적 n개의 직사각형 면적에 더하기 n인 거죠. 더하기 한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정의역을 많이 분할해서 잘게 얘는 지금 몇 개? 10개. 얘는 30개로, 얘는 50개로 점점 여기에 더 가까워지죠. 원래 거에. 잘게 자르면 잘게 자를수록 원래 그래프에 원래 그래프 면적에 근사해진다. 더 가까워진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리만 합에 의한 면적의 근사의 정의를 하나 해보죠. 리만 합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한 변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한 변이 있고요.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고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죠. y = fx 그 다음에 여기가 a에서 b까지 그쵸? 요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몇 개로 나누죠? 처음에 밑변이 필요하니까 정의역 구간 AB를 n개로 이렇게 점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틀림없이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AB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또 뭐 이렇게 나눠도 되고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얘가 합계는 x0가 되고 얘는 xn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눴다는 건 뭐예요? 직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직사각형으로 얘를 근사시키겠다. 작은 직사각형으로 근사시킨다. 이렇게요. 그래서 작은 직사각형의 합으로 근사시킨다고 그 다음에 높이는 뭐죠? 함수값이에요. 이 함수값의 푸보가 3개가 있어요. 요 사이에서 여기 xi-k-1에서 xk 사이에서 가장 작은 함수값 small n k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 요 사이에서 SK 스타로 잡으면 SK 스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큰 함수값 잡으면 큰 함수값, 그래서 가장 작은 거, 그 다음 중간 거, 그 다음에 중간이라는 게 딱 반은 아니에요. 그때 아무거나 함수값이에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가장 큰 거 이렇게요. 그래서 작은 직사각형은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은 밑변은 똑같아요. xk-1도 똑같고, 밑변 높이를 함수값을 어떻게 나누죠? 얘는 mk로, 얘는 그때 이미 함수값으로, 여기는 가장 큰 값으로 해서 여기서 가장 빨간 게 요거죠. 아까 밑변 xk-1에 mk. 자, 두 번째 거, 그쵸? fxk의 스타 xk-1. 그 다음에 가장 큰 직사각형은 mk, 높이, 밑변은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제일 크고, 삼각형의 넓이 눈으로 봐도 그렇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음 n개의 작은 직사각형의 합을 구하죠. 자, 밑변은 요거고 높이가 요거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작은 직사각형의 면적은 밑변 높이 이렇게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몇 개죠? n개 이렇게요. x0, x1, x2, x3, x4, x5, x6.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밑변, 여기에 있는 함수값으로 높이로 갖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함수값을 취할 때와 여기서 함수값을 취할 때 다른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작은 직사각형 n개의 합인 R, F의 요거 리만 합이라 그래요. 리만 합. 리만도 수학자 이름입니다. 리만 합. 밑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밑변은 x1 빼기 x0, x2 빼기 x1, xn 빼기 xn-1이 있고, 높이는 그때 그 사이에서의 함수값으로 ft1, ft2, ftn.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개의 합이겠죠. 자, 그거를 n개의 합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밑변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1에서 n이니까 n개의 합인 거죠. 자, 이번에는 함수가 여기 리만 합을 할 때는 함수가 항상 면적이 될 때는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밑을 작게 분할하고 n개의 직사각형의 합으로. 자, 작은 직사각형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밑변 xk-1 네, 높이 f의 tk. 여기서 tk는 반드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작은 직사각형이 모두 몇 개 있어요? n개. 그래서 이 n개의 합을 하겠습니다. k 이꼴 1에서 n까지. f의 tk, x의 k, x의 k-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리만 합에 의한 면적 근사의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는 x제곱이고 한 변이 이게 요거의 그래프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게 정의역이고 정의역의 분산을 -1, 0, 1, 2분의 3,
2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작은 직사각형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근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리만합이라는 것은 밑변은 요거고 높이가 항상 함수값이죠. 함수값인데 아무거나 여기서는 뭘 줬냐면 함수값 어디서의 함수값을 내게 했냐면 마이너스 1 그쵸? 그 다음에 0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여기서는 0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여기서는 2분의 3 그러니까는 이렇게 왼쪽 점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보면은 f 빼기 1 밑면적은 0 빼기 1 그 다음에 함수값 f 0 두 번째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밑면적 1 빼기 0 그 다음에 함수값 f 1 밑면적 2분의 3 빼기 1 그 다음에 함수값 f 2분의 3 2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값을 넣으면은 fx가 x제곱이니까 1 0 1 예 하는 거예요. 1 넣으면 1 그 다음에 2분의 1 얘는 4분의 9 요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요게 f 2분의 3이 4분의 9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2분의 1 그래서 1 플러스 0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8분의 9 그래서 8분의 8 더하기 4 더하기 9 그래서 8분의 21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함수도 똑같고 거기에 정의역의 분할도 똑같아서 5개의 작은 직사각형이라는 것 같은데 리만합을 할 때 여기서는 마이너스 1, 0, 1, 2분의 3을 줬지만 여기서는 첫 번째 거는 여기 사이에서 줘야 돼요. 그래서 0을 줬고요. 두 번째 거는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1을 줬고 세 번째 건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2분의 3을 줬고 여기는 2를 줬습니다. 자 적어보면 F0 그 다음에 0 빼기 1 그 다음에 두 번째 F1 밑면적 여기요 요거 1 빼기 0 F2분의 3 2분의 3 빼기 1 F2 2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됐죠? 적죠? 0은 0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1 1은 1 곱하기 1 2분의 3은 4분의 9 곱하기 2분의 1 2는 4 곱하기 2분의 1 여기는 0이고 1이고 8분의 9고 더하기 2고 그래서 8분의 3이니까 24 더하기 9 아까 8분의 21이었죠. 아주 많이 커졌네요. 8분의 33 그쵸? 조금 더 커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함수값을 잡냐에 따라서 약간 값이 변한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밑변의 분열은 똑같아요. 함수도 똑같고 근데 어디서 높이에 되는 함수값을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4분의 5 4분의 7 딱 여기에 반에서 함수값으로서 높이를 하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밑면은 요거 높이 밑면은 요거 여기서의 함수값으로 높이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밑면은 여기의 함수값으로서 높이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면적 구해 볼까요? 여기에서 f의 마이너스 2분의 1 면적은 0 밑변 그
그 다음에 F의 2분의 1이니까 요거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이렇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아니죠. 밑면적은 요거죠. 1 빼기 0. 그 다음에 F 4분의 5. 2분의 3 빼기 1. F 4분의 7. 2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 여기 한 거예요. 곱하기 1. 4분의 1 곱하기 1. 16분의 25 곱하기 2분의 1. 16분의 49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우리는 총 32로 갈게요. 치수 공배수. 그래서 32니까 8, 4, 32에 8,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25, 4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2에 16 더하기 74, 그쵸? 그래서 여기는 0 되고 90, 32에 90 되겠어요. 다 여기서 리만합이라는 것은 항상 P가 있고, 또 하나는 리만합을 할 때에는 P마다 각각 작은 직사각형에서 어디서의 함수값으로서 높이를 잡겠느냐 하는 걸 잊지 마세요. xk 1, f의 tk. 이 tk가 자 t1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죠? tn개. ti는 어디에서 원소? xi-1에서 xi까지 이렇게 해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는 함수가 이런 게 함수가 있다라고 보세요. 사실은 유계여야 돼요. 이렇게 쭉 무한대로 가는 함수값, 이렇게 무한대로 다가가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열린 폐구간, 닫힌 폐구간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1. 닫힌 폐구간이라는 거 중요해요. 자,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해볼까요? 유계인 폐구간 안에서 함수가 정의되었을 때 함수를 분할을 이렇게 잡고 또 거기 분할에서의 한 점들을 잡아서 요때 함수 값을 하는 거죠. RFP는 리만합인 거죠. P 분할에 대한 리만합인 거죠. RFP는 P마다 다 다르지만 밑변은 첫 번째 작은 직사각형 x1 빼기 x0 ft1, x2 빼기 x1의 ft2 높이, 밑변 높이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k번째 xk-1 xk 요 면적이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tk가 있어서 요 tk에서의 함수값으로서 요 면적을 근사시킨다 하는 거. 직사각형의 밑변 높이. 그래서 여기 작은 직사각형 그걸 n개의 합. 그래서 f의 p에 대한 f의 리만합입니다. 분할이 어떻게 되냐? 또 분할뿐이 아니고 중간에 어떤 값으로서 값을 가졌느냐죠. 정적분 가능이라는 것은 얘가 P를 막 작게 하면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점점 근사가 되는데 그렇게 작게 할 때마다 점점 근사값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쵸? 아까 잘게 자르면은 더 원래 곡면인 면적으로 곡선으로 한 변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다가가는데 그 극한이 바로 그 면적이고 요게 이 극한이 존재할 때 정적분 가능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밑변, 높이, 합 이렇게 해요. 우리 자 어떻게 해요? 작은 직사각형의 밑변, 높이, 합, n개의 합이고 그거의 극한으로서 우리는 이 표시를 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얘는 dx, dx 작은, 그 다음에 얘는 높이, 그 다음에 얘 합의 리미트를 보낸 것을 인티그레이션 합 썸 시그마 a b로 나타냅니다. 밑변 높이 합의 리미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가 적분 가능함은 구간 AB에서 함수 f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뜻해줘요. 그거를 작은 직사각형으로 잘게 자른 다음에 그것의 합의 극한으로서 구하는 거여서 그렇게 됩니다. 정적분 가능하다.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P가 주어졌을 때 P에 대해서 이런 게 n개의 합이 되겠고, P가 정말 아주 잘게 요 얘기가 뭔가 한번 보죠. 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x1 제로, x1, x2, xn이 있다라면 여기에 넓이, 그쵸? 여기에 넓이, 또 xn-1이라면 여기에 넓이. 그래서 이 넓이 중 가장 큰 겁니다. 가장 큰 게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다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굉장히 잘게 나눈다는 얘기죠. 그때의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적분 가능이다. 이 극한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의 요 면적을 의미해요. 만약에 f가 0보다 크다면,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크다면 면적을 의미하는 거죠. 면적 크다면. 자, 이때 만약에 이게 존재한다라면 요만큼이 리만 합이에요. f를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에 리만 합이고 여기서 뭐라고요? t1, t2, t3, tn인 얘를 어떻게 선택해도 극한의 존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정적분은 우리 첫 번째 기본도형의 면적, 직사각형의 면적,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고요. 그거에 한 면이 곡선일 때는 한 면이 곡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의역의 그래프로서 그려지는 걸 얘기를 하고, 그때는 정의역을 n개로 나눠서 n개의 작은 직사각형, 형의 넓이로 우리는 근사를 시킬 수 있는데 그걸 리만합. 이 리만은 사람 이름이에요. 리만이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기하학에 아주 큰 공헌을 한. RFP는 자 밑변 곱하기 T1 높이, 밑변 곱하기 T2에서의 높이, 밑변 곱하기 TN에서의 높이. 그래서 요것에 n개의 합으로서 이렇게 나타냈죠. 요게 리만 합입니다. 그러면 T1, T2는 상관없어요. 리만 합은 가운데 점을 T1에서 TN으로 잡았을 때의 리만 합 이렇게 쓰기도 해요. 정적분 가능은 이때 이 정의역을 분할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분할되었을 때 P가 여기 잊지 마세요. 분할에 얘가 0으로 간다. 요거의 의미를 조금 한번 기억은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이 뭐라고요? dx. 요만큼이 뭐라고요? fx. 정말 중요한 요만큼 n개의 합의 리미트로 보낸 게 이렇게 a에서 b까지의 정의역입니다. a에서 b까지의 합. 서메이션 시그마의 리미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존재한다.
얘는 밑변, 높이, 작은 직사각형, 합, 그 다음에 그것의 극한, 어떻게 아주 세밀하게 자르는 것, 이렇게로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잘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정적분은 뭐에 의해서 나왔다는 걸 머릿속에 기본해야 되죠? 면적을 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면적을 내는 거에 가장 기본은 직사각형이고, 모든 면적은 직사각형으로 분사시켜서 극한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적분의 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